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목표치에 계속 미달되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실업률이 4.4%에 그치는 등 고용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성장하면 임금과 물가도 오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준의 물가 상승 계측은 최근 몇 달간 계속 목표로 했던 2% 상승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1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경우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품 구입을 늦춰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사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지난 1월의 1.9%에 비해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올해 3월과 6월 등 4차례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적정 금리로 간주되는 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토론 개시 표결이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해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붙일 계획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됩니다. 25일 상원은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 표결을 찬성 50일, 반대 5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규정에 따라 캐스팅 보드를 행사함으로써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앞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를 본격 논의에 법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 오바마 케어 폐지와 함께 대체 법안인 트럼프 케어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트럼프 케어 표결까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는 오바마 케어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케어 표결이 무산되자 선 오바마 케어 폐지 후 트럼프 케어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48명이 모두 반대했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해 동수를 이뤘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존 맥케인 의원은 표결에 극적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드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민 수수료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올리면서 내세웠던 이민 서류 처리 속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이민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는 지난 2007년 325달러였던 수수료가 현재 1,140달러입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각종 이민 수수료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 옴부즈맨실이 최근 펴낸 2017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USCIS가 이민 서류 처리 기간 단축을 내세워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처리 기간은 목표치에 미흡하거나 오히려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USCIS는 I-485 처리 기한을 4개월로 제시했지만 2016년 9월 현재 5.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 수수료는 290달러에서 455달러로 인상됐지만 현재 6에서 9개월이 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 시민권 신청서도 수수료 인상에 비해 처리 기한은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대기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6 회계년도 옴부드맨실에 접수된 질의나 불만 사항 35만 건 중 약 20%가 이민 서류의 처리 시간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영주권 갱신 I-90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이민 서비스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정을 만든 뒤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각종 증명 서류는 사진 촬영한 뒤 앱을 통해 업로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사회복지기관들은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인터뷰를 하기보다는 웹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시 인적자원행정국은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푸드스탬프 등 여러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일 뉴욕타임즈는 이 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앱을 이용하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사무실까지 들고 가 제출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 예정된 인터뷰나 각종 수수료 미납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드스탬프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와 직원과의 인터뷰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긴 시간들이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뱅크스 뉴욕시 소셜 서비스 국장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 활용으로 신청이 거부된 시민들의 심리 절차가 밀리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추가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거부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요청하는 심리는 매년 평균 25만 건입니다. 뱅크스 국장에 따르면 앱이 활성화되면서 예약 알림 기능과 서류 업로딩 기능 등으로 거부율이 크게 감소하고 심리 건수도 14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푸드스탬프 신청의 76%가 웹사이트나 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뉴욕시 전철 개선 방안을 두고 주지사와 시장의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요. MTA 로타 회장은 전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주정부와 시정부가 각각 반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TA 조 로타 회장은 25일 전철 서비스 개선을 위한 30일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 8억 4,500만 달러를 주정부와 시정부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 전철 시스템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전철 이용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철 서비스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총 예산 8억 4,500만 달러를 주정부와 시정부가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액션 플랜에 의하면 전철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단기 플랜에 4억 6,500만 달러, 전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장기 플랜에 3억 8천만 달러 예산이 필요합니다. MTA는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2만 4천 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투입되는 비상 대응팀의 시간을 15분까지 줄일 계획이며 일부 전철의 좌석을 줄이고 입석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선로 청소 횟수를 늘리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척 금지 캠페인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로타 회장은 주정부와 시정부가 협력해 실현 가능한 예산 충당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우선 신호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버스가 감지되면 녹색 신호가 자동 변경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통신호 우선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06년부터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5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에 대해 교통신호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우선제는 GPS를 기반으로 교차로에서 버스가 지나갈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바꿔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당국은 시행 결과 이 프로그램이 버스 운행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해당 1000개의 교차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택시협회 사무총장은 대중교통이 뉴욕시 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버스가 지나갈 때 갑자기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게는 오히려 큰 혼잡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퀸즈 일대에서 온라인 아파트 렌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를 제시하며 광고를 한 뒤 디파짓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수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퀸즈 플로싱과 엘머스트 등지에 온라인 아파트 렌트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광고를 낸 뒤 디파짓을 받아 가로채는 신종 사기입니다. 히스패닉계 3명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은 페이스북에 아파트 렌트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들을 만나 디파짓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가보면 이미 세입자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스트 엘머스트 77 스트릿에 있는 주택 앞에서 40세 피해 여성은 디파짓으로 $1,400를 빼앗겼고 21일에는 플로싱 41 애비뉴와 70 스트릿 교차로에 있는 주택 앞에서 25세 피해 여성으로부터 $1,800의 디파짓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틀 후 94 스트릿과 잭슨 밀러드에 있는 주택 앞에서도 역시 같은 수법으로 $1,800 디파짓을 챙겼으며 지난 6월에도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렌트비를 제시한다거나 열쇠를 교환 조건으로 디파짓을 하라고 하면 의심할 것, 주인을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하며 건물 내부를 둘러볼 수 없다면 렌트하지 말고 문서화된 렌트 계약서를 받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 정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일까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확률이 높은 것일까요? 교도소 수감자들의 이상 행동이 증가하면서 교도소 내 폭력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에 따르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수감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은 2016 회계년도 5,479건에서 2017 회계년도 6,012건으로 26% 증가했습니다. 수감자 폭행 사건은 2015 회계년도 4,542건으로 4년째 증가 추세이며 교도소 내 칼부림은 2013 회계년도 68건이 2017 회계년도 165건으로 지난 5년 사이 59%가 증가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이상 행동이 증가하면서 정신병 진단을 받는 수감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 회계년도에는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수감 중인 재소자의 37%만이 정신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7 회계년도에는 43%로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교도관을 향한 폭행 사건은 2014 회계년도 92건이 2017 회계년도 32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교정국은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감자들이 반입하는 흉기를 찾아내는 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민영화에 따른 폭력과 노동력 착취, 열악한 환경 등 수감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그 폐해가 적다고 알려지면서 거부 반응도 약한 편입니다. 뉴욕주 모든 공사립학교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5일 뉴욕주 공사립학교에서의 전자담배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 구내는 물론 학교 부지 내 외부 공간과 학생을 수용하는 차량 안에서도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자담배 사각지대인 뉴욕 학교들의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춰 더욱 건강한 뉴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은 오히려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소들은 금연에 도움이 된다며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예방센터 조사에 의하면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성인이 됐을 때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울 확률이 일반 흡연 청소년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당국은 이번 학교 구내에서의 전자담배 금지법이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고교생의 전자담배 사용은 지난 5년 동안 900%나 증가했고 현재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이 저축을 할 수 없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프로스퍼리티 나우에 따르면 올해 가구별 재정 상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가구 37% 이상이 저축을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들이 경제 활동을 중단할 경우 3개월도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46%는 지난 1년 동안 저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2.3%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USC 마샬 경영대학 조교수 라스 버너는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하면서 불안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S&P에 따르면 지난 5월 주택 가격이 5.6% 또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족을 유괴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지난 2015년부터 80여 명의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다며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 사기범은 멕시코 번호를 이용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텍사스와 아이다호주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협박해 이 같은 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FBI 측은 사기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끊고 납치됐다는 사람의 안전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5일 역사자료 수집가 전윤식 씨는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한인 이민사 자료를 김민선 한인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1883년 9월 29일 제21대 미국 대통령 체스터 A 아서 대통령을 아련하는 민영익, 홍영석, 서광범 등 보빙사 일행의 사진을 담은 신문 원본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올 가을부터 적용되는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오 스칼라십 신청에 큐니 등록 신입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니는 2017년 가을 학기에 등록한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9% 늘어난 7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실제 3만 845명이 엑셀시오 스칼라십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오전 5시 25분쯤 스테튼 아일랜드에 있는 한 주택 침실에서 생후 2개월 된 최모 군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는 최 군을 팔에 안고 수유를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최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잠을 자던 중 실수로 아기 몸 위로 굴렀을 가능성과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으로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 헌혈 서비스는 29일 뉴저지 저지시리 허드슨 모란에 위치한 레트로 피트니스 근처에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헌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체중 110파운드가 넘는 신체 건강한 16세부터 누구나 헌혈할 수 있지만 단 16세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75세 이상이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뉴저지 헌혈 서비스는 네거티브 O형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무덥지 않은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비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